이런 여자를 본 적 있는가? 수년간 관계에 대해 불평하던 여자. 그 남자는 별로야. 나는 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해. 그러고는 마침내 헤어진다. 항상 원하던 삶을 살러 간다. 그리고 몇 달 후 완전히 길을 잃었다. 삶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요즘 남자들은 쓸모없다고. 그렇다. 이것은 산업적 규모로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이다. 그리고 최악은 완전히 예측 가능했다는 것이다. 자유로울 때 넘쳐나던 그 에너지는 어디 갔는가? 그 없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은 어디 갔는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탈진, 피 흘리는 통장, 새벽에 조여오는 외로움,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후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진실은 이것이다. 현대 여성의 상당수가 거짓말에 속았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환영한다. 여기서는 연애와 관계에 대해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을 다룬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라. 자, 시작하겠다. 안정적인 관계는 감옥이라는 거짓말. 안정을 제공하는 남자는 지루하다는 거짓말. 일하고 생활비를 내고 곁에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남자는 예측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남자보다 덜 흥미롭다는 거짓말.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완전한 독립, 절대적 자유, 속박 없는 삶, 잔인한 것을 발견한다. 현실은 인터넷의 서사와 협상하지 않는다. 현실은 좋아요가 몇 개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현실은 네가 역량을 갖춘 느낌인지 아닌지 상관없다. 현실은 청구서를 보내고 비싸게 청구한다. 이 뒤에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겠다. 심리학에 안정해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작동한다. 기능하는 구조 안에 있을 때 그 구조가 조용히 해결해주고 있는 것들의 양을 인식하지 못한다. 부모님 집에 사는 것과 같다. 누가 전기세를 내는지, 누가 식료품을 사는지, 누가 청소하는지, 누가 정리하는지, 누가 유지보수를 걱정하는지, 누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나가봐야 알게 된다. 냉장고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빨래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 청구서가 저절로 납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정적인 관계는 정확히 이렇게 작동한다. 곁에 있는 남자, 일하는 남자, 예측 가능한 남자는 네가 그가 없어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지탱하고 있다. 월세를 나누고 있다. 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루틴이 되어서 인식조차 못하는 일관된 존재감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루틴은 지루함의 동의어가 되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현대 문화는 이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경멸하도록 가르쳤다. 안전은 지루하다고 가르쳤다. 예측 가능성은 열정의 부재라고 가르쳤다. 함께 만들어가는 남자는 개성 없는 남자라고 가르쳤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 오고 약속을 지키고 혼자 두지 않는 남자는 매력 없는 남자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안정적인 남자를 불안정한 남자로 바꾼다. 생활비를 내는 남자를 자기 자신도 간신히 지탱하는 남자로 바꾼다. 곁에 있는 남자를 오고 싶을 때만 나타나는 남자로 바꾼다. 미래를 계획하는 남자를 순간을 사는 남자로 바꾼다. 그리고 현실이 찾아온다. 현실에는 필터도 편집도 멋있어 보이게 해줄 드라마틱한 배경음악도 없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같은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도달하게 된다. 계속하겠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라. 수진, 32세. 5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가 너무 올바른 사람이라서. 그 남자는 엔지니어로 일했고
모든 생활비를 반반으로 나눴고,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왔고, 미리 여행을 계획했고, 운동 루틴이 있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설렘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불꽃이 없다고, 예측 불가능성이 없다고. SNS에서 미친 듯한 모험을 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 관계는 지루해. 그러다 배서 재훈을 만났다. 문신, 오토바이, 이야기로 가득 찬 남자, 강렬한 삶, 고정된 루틴 없음. 일이 생기면 프리랜서로 일했다. 처음 몇 달은 원하던 모든 것이었다. 순수한 아드레날린, 즉흥적인 외출, 강렬한 관계, 새벽까지 이어지는 대화, 완전한 예측 불가능성. 그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게 진짜 남자지. 이제야 살고 있네. 하지만 3개월 후 재훈은 일주일간 사라졌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다. 프리랜서 수입이 밀려서 외출할 돈이 없었다. 그녀의 집에서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 자기 의무가 아니니까. 수지는 혼자 모든 것을 내기 시작했다. 영화, 저녁, 심지어 그의 오토바이 기름값까지. 6개월 후 지쳐서 헤어졌다. 이제 1년째 혼자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전 남자친구가 불평 없이 도왔기 때문에 항상 정돈된 집. 그가 모든 것을 정확히 나눴기 때문에 항상 제때 납부된 청구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있었던 주말 계획. 항상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안전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남겨진 공허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안정적인 관계에서 나와 완전한 독립이나 불안정한 관계로 갈 때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지탱하고 있던 3가지 근본적인 것을 잃는다. 첫째, 구조적 지지. 재정적, 감정적, 가정적 짐의 절반을 지고 있던 남자가 사라진다. 갑자기 혼자 사는 것이 미친 듯이 비싸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누던 월세가 이제 혼자 감당해야 한다. 전기, 수도, 인터넷, 스트리밍, 식료품, 혼자 내면 모든 것이 2배가 된다. 그리고 감정적 부분도 있다.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을 때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한눈에 네가 안 좋다는 걸 알아채는 사람이 없다. 너뿐이다.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은 무겁다. 둘째, 외부 규율. 루틴이 있고 조직적이고 결과를 요구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너도 그쪽으로 끌려간다. 그가 일찍 일어나면 너도 일찍 일어나게 된다. 그가 자기 관리를 하면 너도 더 관리하게 된다. 그가 저축하고 계획하면 너도 함께 계획하게 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너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구조. 그것이 사라지면 자연스러운 경향은 느슨해지는 것이다. 자격이 있으니까 더 쓰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미루고, 피곤하니까 집을 엉망으로 내버려 두고, 요리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매일 배달을 시킨다. 월말에 수지가 맞지 않고 이유를 모르지만 간단하다. 밖에서 오던 규율을 잃은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감정적 인정. 아무도 필요 없다고, 독립적이라고, 자급자족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차이를 만든다. 아예 머리 잘랐는데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차이를 만든다. 슬플 때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차이를 만든다. 부탁하지 않아도 안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차이를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공허함을 일로, 운동으로, 친구들과의 외출로, 치료로, 동기부여 게시물로 채우려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멸하던 그 지속적인 존재감을 대체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악이 찾아온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안정을 환상으로 바꿨다고 인정하는 대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더 흥미로워 보이지만 비어 있는 것으로 경멸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무엇을 하는가? 세상을 탓한다. 남자들을 탓한다. 모든 남자가 다 똑같다고 한다. 진짜 남자는 더 이상 없다고 한다. 사회가 독립적인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삶이 너무 무겁다고 한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하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결정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독립을 로맨틱하게 그렸다. 영화처럼 관계를 떠나면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여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에는 대본이 있다는 걸 잊었다. 현실에는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패턴이 시계처럼 반복된다. 정상적인 것의 극적화. 지지를 받는 데 익숙하다가 갑자기 잃으면 인생의 완전히 정상적인 것들이 기념비적인 비극이 된다. 차가 고장났다. 비극.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싱크대가 막혔다. 비극.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해 울면서 스토리. 전기세가 더 나왔다. 비극. 시스템이 독립적인 여성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긴 글. 무게를 나누고 함께 해결하고 상황을 보고 진정해. 이건 우리가 해결해라고 말하던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대한 감정적 사건이 된다. 하지만 분명히 하겠다. 여자가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여자가 생존하기 위해 남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관계를 끝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대규모로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던 여자. 곁에 있고 일하고 믿을 수 있는 남자가 있던 여자. 하지만 현대 문화가 그건 부족하다고, 더 많은 설렘과 강렬함과 모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멸한 여자. 그래서 결과에 진짜 준비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것이나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패턴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쓸쓸하고 지치고 후회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센 한 세대의 여성들이다. 그리고 이 패턴이 드러내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늦은 후회. 3년, 4년, 5년 후. 먼지가 가라앉고 자유의 흥분이 지나가고 삶이 정말로 무겁고 외로워졌을 때 마침내 조용히 인정한다. 보통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좋은 남자였는데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남자는 앞으로 나아갔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 그가 제공하는 것을 정확히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있다. 안정을 결점이 아닌 미덕으로 보는 사람. 예측 가능성이 지루함이 아니라 신뢰임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녀는 뒤에 남겨졌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해하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여기 모든 남자가 이해하고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여자가 당신이 너무 올바르다고,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너무 안정적이라고, 충분한 설렘을 주지 않는다고 경멸할 때 그것에 맞서 싸우지 마라.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라. 자신을 바꾸지 마라. 광대가 되지 마라. 더 흥미로워 보이려고 뒤쫓지 마라. 보내줘라. 행간에서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실전에서, 차가운 현실에서 경멸하던 것이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음을 발견하도록 놔둬라. 당신은 계속 만들어가라.
항상 그래왔던 가치 있는 남자로 계속 있어라. 그리고 그녀가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깨달을 것이다.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당신은 멀리서 자격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여성들에게 일하고, 곁에 있고, 함께 만들어가고, 존중하고, 책임을 나누고, 약속을 지키는 남자와 안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설렘이 부족하다고, 강렬함이 부족하다고, 모험이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면 잠깐 멈추고 정직하게 자문하라. 정확히 뭐가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불안정, 메시지를 기다리며 잠 못 드는 더 많은 밤, 더 많은 불확실성, 더 많은 외로움.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그 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건 울타리를 넘을 때까지다. 넘어보면 인조 잔디라는 걸 발견한다. 금을 모조 보석으로 바꿨다는 걸 깨달았을 때, 경멸했던 남자는 이미 진짜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았을 수 있다. 현실은 넷플릭스 영화가 아니다. 로맨틱 드라마가 아니다. 예쁜 문구와 완벽한 필터가 달린 인스타그램 동기부여 게시물이 아니다. 현실은 매달 내야 할 청구서다. 매일 져야 할 책임이다. 매주 직면해야 할 피로다. 예고 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그 짐의 절반을 지고 나쁜 날에도 거기에 있고 어려워져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감옥이 아니다. 진짜 파트너십이다. 진짜 건설이다. 초기 화학작용을 넘어 작동하는 사랑이다. 하지만 그건 잃어봐야 선명해진다. 새벽 3시에 고열로 혼자 있을 때, 차가 고장나고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지쳐서 집에 왔는데 집이 비어있고 조용할 때, 그때 메일 받으면서 경멸하던 그 포옹을 기억한다. 루틴처럼 느껴져서 짜증났던 오늘 어땠어?를 기억한다. 기억하지만 늦었다. 이 영상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줬다면, 살고 있던 패턴을 이해하게 해줬다면 아래 좋아요를 누르고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친구에게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라. 여기서는 환상을 팔지 않는다. 동화를 팔지 않는다. 순간 아프지만 장기적으로 구해주는 진실을 말한다. 다음 영상에서 보자.